교과 과정이 바뀌고 대학 입시도 바뀌면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중3뿐 아니라 초, 중 등 학부모님들의 여러 질문이 많으셔서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입시를 처음 실감하는 고등학교 선택부터 설명합니다. 용어부터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라는 제목을 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없는 대학 교육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교 학점제의 소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로, 적성. 대학 진학과 미리 연계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기준이 있으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하는 제도도 있겠구나. 이렇게 제도의 변화에서 진짜 필요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실행을 위한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위해 과목을 선택한다면 그에 맞게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과목의 개설뿐 아니라 교실의 환경이나 시간표를 짜기 위해 각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학생입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습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고 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서도 진로를 결정을 못하는데 최소한 계열까지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수강 신청입니다. 고2에 공부할 과목은 고1 때, 고3에 공부할 과목은 고2 때 신청합니다. 학교에서 인원에 맞는 교실과 소인수 과목 등에 대해 대처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4단계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따른 학생의 평가가 5단계입니다. 과정 중심의 성취평가제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는 성취평가제인 절대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 제도가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다르게 정책이 수정되고 번복됩니다. 평가 제도가 처음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이 평가에 따라 이수와 미이수의 구별입니다. 재수강은 없지만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미이수 학생들이 많을수록 학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해서 학생의 평가 성적이 나옵니다. 기본 틀은 유지가 되겠지만 미이수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부담으로 평가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목에 대해 미이수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닌 미이수 학생들로 인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평가의 기준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수 학점이 모이고 졸업 학점이 모이면 졸업입니다. 정리하면 고교 학점제의 도입에서 우리 아이들은 미리 진로 계획을 세울수록 유리하고 고교 학점제에서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비중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의 속뜻입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1학년에서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즉,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학교 때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제를 통해 진로 체험을 했을 것이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적성검사나 여러 선생님들과의 상담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업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죠.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1 때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편성됩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고1 때는 공통과목을 공부합니다. 이후 2학년과 3학년 때 선택과목 중심으로 시간표가 각자 만들어집니다. 교과를 구성하는 일반 선택 과목, 교과의 심화와
진로를 위한 진로 선택 과목, 여러 과목이 융합되고 실생활 연계가 깊은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별되어 학교별로 과목이 개설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교과목의 개설 또한 지금보다는 다양해집니다.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적으면 옆에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아예 온라인으로 교과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 내 대학이나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해서 선택한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의 설명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작되는 25학년도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징 3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모든 과목이 한 학기에 끝납니다. 수업과 평가의 기록, 즉 학교생활 기록부가 지금처럼 한 학년씩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씩 작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과목 수가 증가됩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1년 동안 배우는 과목도 있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가 8과목이라고 하면 6학기라면 48과목 내외, 수시 적용으로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계산해도 40과목 내외가 됩니다. 현 고1까지는 3년 동안 37과목 내외였습니다. 교과목 개수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 논의와 정책의 수정을 거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모든 선택과목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등급제는 현재 9등급제보다 구간 간격이 넓어져 내신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당초의 발표와는 다르게 학기제 운영으로 많아진 과목 수와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되는 것으로 적용되는 것은 학생의 내신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은 아닙니다. 세 번째, 과목 성취율이 40점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학생에 대한 미이수 제도는 학교의 평가를 바뀌게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에 예방 지도로 10시간, 학기 후 보충 지도로 5시간, 합해서 15시간 보충을 실시하면 과목 이수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과목별 미이수 학생을 위한 예방 및 보충 지도의 실시는 교사의 부담을 커지게 하고 미이수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 점수를 줄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나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평가가 변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길라잡이를 발간하는 등 과정 중심의 평가 효과를 높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 변화 이면의 핵심을 짚고 우리 아이에게 맞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